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엔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이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으며 어떤 사람은 내 집에 절대 들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끊지 않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람들은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절대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심리적 독립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일상을 지키며 타인의 요구나 의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들은 대개 우리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며 점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나 요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요청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나의 노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반응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삶은 피로감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들이 너무 의존적이라면 그 관계가 점차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적인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들은 자주 우리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매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혹은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라는 요청들이었어요. 그런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저는 거의 항상 도와줬죠. 그분도 처음에는 고마워했고 덕분에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점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청의 빈도와 종류가 많아졌죠.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로 많이 힘든데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분은 어떤 일도 저에게 맡기고 나에게 의존하려는 태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언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너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부담을 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물론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제게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자 점차 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 상황이 나의 노후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어느 날 그 친척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줄 거야. 내 삶에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해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그분은 약간의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가 나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려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점점 더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주변에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져야 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의 부담이 커지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공간이 좁아지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만의 시간이나 내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노후, 내가 자주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의존적인 누군가가 그 계획에 계속 끼어든다면 그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요구가 커지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요구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요. 그렇다면 의존적인 사람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의존적인 사람을 도와주되 어떻게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가능한 팁을 드려볼게요. 이 팁은 단순히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루 5분 관계 점검하기. 먼저 여러분이 주변에 의존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은 일상이 지나치게 쌓이면 큰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5분을 투자해 그 사람과의 대화나 관계에서의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고 오늘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등의 단호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계 설정하기. 의존적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혹은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계 설정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기.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의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지치고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돌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간단한 운동을 통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도움의 범위 설정. 의존적인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정도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알게 되어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긴장된 순간을 피하고 거리두기 연습하기. 의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긴장된 순간을 피하려면 정기적으로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물러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대화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로도 간단히 거리를 두며 자신의 정신적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실천 가능한 팁들은 여러분이 의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타인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의존적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중 두 번째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격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마치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은 사실 경고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일들처럼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건강관리, 그리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을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끊임없는 간섭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나아가 자신감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수가 아닌 질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지할 수 있는 관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반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셋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는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문제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감정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초기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주변에는 저의 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상사는 물론 동료들 중 몇 명은 제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제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들이 제게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건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해? 방법이 잘못됐어.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제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해도 그들이 비판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너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잘하고 있지 않나? 그 순간부터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비판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들의 비판이 제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것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로 결심했죠.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말은 결국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제가 나아가려는 방향의 장애물이었고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들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제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은 평화로웠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이 내 삶을 방해할 때 그들을 거리를 두고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의견에 계속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때로는 감정적인 부담을 지우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당장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내 생활에서 계속 두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두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지키는 편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 사람들과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그런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내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끔은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내 삶에서 계속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면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즉시 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분 투자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 5분은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걸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나면 그 관계가 왜 나에게 좋지 않은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경계가 모호한 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쉽게 내놓고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나의 공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피드백을 무시할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피드백을 무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때 그 말에 휘둘려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 피드백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던져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할 일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기 확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면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되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내 에너지는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취미나 활동을 즐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내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중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압박을 가하며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자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조종의 주된 특징은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결정을 제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맞추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개인적인 삶의 목표나 욕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감정적 조종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친척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척은 언제나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내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조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저 친척이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척은 자주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아?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기분을 주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나를 생각하지 않니? 라는 말이나 너는 나를 배려할 줄 몰라라는 식의 표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 상관없이 나를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내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었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자신의 기대에 맞추게 만들었고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감정적 조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용기를 내어 조금씩 내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감정적 조종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그런 사람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느껴본 적은 없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들의 감정적 요구가 너무나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주 감정적인 호소를 해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요구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혹은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날 하루의 감정적 상황에 더 주의 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 순간을 인식하고 즉시 멈추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지금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감정적인 조종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려 할 때 그 상황에서 단호히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거나 나는 나의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자기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적 요구에 계속해서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 여러분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정신적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며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세요. 이처럼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절대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일상과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는 명확히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내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할지, 어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절대로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평화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